네, 금리 슈퍼위크라 불리는 이번 주 이를 통해서 연말 연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점도표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 역시나 시장의 대세 쪽에 가까운 편이긴 한데요. 저희는 원래 이번에 9월에 빅컷 할 때도 연내 추가 빅컷 가능성보다는 미국 정부가 사용한 그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점진적인 속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두 번의 약속은 지킨다. 그래 이번 12월도 역시나 인하는 해줄 겁니다. 네. 인하는 해주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래 올해 지금 9월에 빅컷하고 두 번. 그러니까 총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100bp를 낮춰준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점진적인 속도로 원래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도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에 심지어는 물가 지표들도 소비자 물가는 예상에 부합했지만 생산자,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이거 물가 다시 재반등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공약 중에 상당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관세나 이민자 추방 같은 거.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분기에 한 번꼴 정도로 늦춰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번 주 제일 관심 있는 건 점도표의 변화일 텐데 지금 시장 대세는 내년에 원래는 기존의 100bp 정도 분기에 진짜 저희 의견대로 저희는 아직도 하우스뷰를 내년에 분기에 한 번씩 100bp 인하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점도표는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한 75bp 정도로 좀 더 완만한 금리 인하 경로 쪽.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연준이 좀 빨리 낮춰주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쪽에서 좀 속도가 좀 느려지는 답답한 FOMC 쪽에. 근데 이미 좀 얘기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다우나 S&P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좀 주춤했잖아요. 나스닥 대비. 그런데 좀 반영하면서 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매파적인 좀 금리 인하를 좀 전망을 하셨고요. 사실 FOMC도 있지만 우리 증시에는 내일 오전에 있을 또 BOJ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지난 사실 7월 말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 시장에 네네. 준 쇼크가 컸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엔캐리 자금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전망과 또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전망하십니까? 네, 7월 말에 그때 깜짝 인상이었죠. 지금 전 세계 주요국들은 다 인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뒤늦게 물가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낮았던 저금리를 탈피하고 있는데 12월 초까지만 해도 이달의 인상론이 대세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엔 환율,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150엔이 깨진다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일본 증시라든지 이쪽에 대한 좀 염려? 그동안 일본 증시가 활성화됐던 건 엔화 약세 쪽의 기업이익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150엔을 위협하는 단계로 가면서 일본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거다라는 논란이 커지자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정위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금정위원들 간에 반반 갈려가지고 이번에 낮춰야 한다랑 이번에는 좀 쉬어가도 된다랑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되려 네. 미국 쪽 통화정책 기대가 조금 기대가 미국은 좀 덜이 나는 대신 그 부담이 일본 경기 엔화 절상 쪽으로 압력을 더 줄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번 주 들어와서는 내일 BOJ 또 결정도 동결적 의견 쪽이 우세가 실리면서 선도금리에 그러니까 선물금리에 반영돼 있는 인하의 기대폭이 12월 초에는 70% 가까이 인상을 할 거다. 70% 가까이 일본은 인상을 할 거다 했던 게 최근엔 20%대의 인상 확률, 그러니까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은 쪽으로.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다시 155엔 중반 정도로 올라와 있는 현실도 그런데 반영돼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네. 일본이 지금 상당 부분 내년까지 일본의 기준금리도 아직까지는 1%까지 추가로 더 올려야 된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한 1%대에 지금 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엔달러 환율이 더 중요한 우리 금융시장의 엔캐리 측면에서 방향성을 시사할 텐데 150원대 153엔 4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엔달러 환율은 한국 금융시장의 아주 큰 걸림돌의 역할 우리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라고 코스피가 하루에 그렇게 흔들렸던 요인도 엔캐리 얘기들을 많이 풀어내곤 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이번엔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상을 깨고 인상을 한다면 엔화가 150엔 밑으로 가고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정보는 저희는 이번에는 좀 쉬어가면서 연준의 바뀌는 점도표를 좀 관찰하고 BOJ도 가려고 할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미국 금리, 일본 금리를 체크해봤으면 우리 금리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좀 여러 속보를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환율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원달러 환율 좀 내년 전망과 금리 인하 경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환율이 사실 1,430원대 후반 거의 40원 근처까지 오면서 전일만 하더라도 이 환율대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과연 내년에 좀 그렇게 계획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0월, 11월 연속 인하만 해도 사실 깜짝 인하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낮추는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 경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세하면서 최근에 이제 심리적인 지표들도 좀 많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좀 1월에도 연속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거론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3년짜리 금리가 2.5%, 현재 기준금리가 3%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앞서서 추가 1월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 기대 쪽으로 가다가 환율이 좀 걸림돌이지 않을까 했는데 금일 한국은행에서 반기에 한 번씩 하는 물가안정보고회의에서 총재가 지금 한국 경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인정하고 통화정책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질문 중에 일부 기자분이 내년 1월 달에 혹시 우리나라도 B컷을 실시해야 될 정도의 지금 어려운 국면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총재께서 부인을 하셨어요. 뭐 경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지만 이게 B컷인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이니까 이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도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에 위축되는 부담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까지 그렇게 통화 정책의 완화와 다른 추가적인 정책들이 보조가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되려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로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 기대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얘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이 굉장히 좀 힘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또 네. 내년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 싶은데 네. 짧게 좀 어떤 쪽을 볼 수 있을지도 좀 전해주시죠. 예, 정책 수혜주들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미국 보시면 확대 재정이랑 뭐 이런 금리 완화에 대한 뭐 수혜주들 많이 찾았는데 우리도 내년에 통화 완화뿐만 아니라 확대 재정 추가 경쟁에 따르는 수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조합이 된다고 하면 정부의 산업 쪽에 지원을 많이 받는 뭐 좀 금융 관련된 주식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고요. 그런 데서 좀 수혜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